네, 그럼 본격적으로 if문,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도 전 강의에서 배웠듯이 스테이트먼트, 문, 그러니까 동사, 어떤 시키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if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되는 그런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if라고 치고 여기에 조건을 넣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무조건 true 아니면은 false가 되는 그런 불리한 값이어야 되고, 혹은 불리한 값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연산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괄호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괄호를 써서 이 조건이 true면은 여기가 실행되도록 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코드를 제가 복사해서 플레이그라운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이거 왼쪽에 둘게요. 현재 내 돈이 my money가 10,000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프라이스, 물건 가격이 8,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 돈이 물건 가격보다 클 때만, 제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을 때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출력 문구를 출력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 돈이 물건 가격보다 크거나 같니? 를 물어보죠. 그래서 크거나 같으면 지금 크죠? 10,000원이 8,000원보다 크니까 그럼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출력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 돈이, 이걸 주석 처리하고 복사하겠습니다, 10,000원이 아니라 7,000원만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 마이머니가 더 작으니까요. 그때는 여기가 실행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됐는데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된 건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조건문이라고 쳐놓을게요. 그러면 이건 항상 실행될 테니까, 네, 조건문은 잘 출력이 되는데 이 밑에는 출력이 안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이 되는 게 if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f문이랑 이제 세트인 게 있는데, if랑 else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if가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else는 짝을 지어서 거짓일 때 실행할 부분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 다시 봐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는 참이 아니죠. 거짓이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됐어요. 근데 거짓일 때도 뭔가 실행이 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else라고 칩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열어줘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걸 복사해볼게요. 돈이 부족합니다. 이만큼을 복사해서 여기다 치면은 지금 얘는 참이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여기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돈이 부족합니다가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만으로 부족할 때, 참일 때만 동작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거짓일 때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걸 추가하고 싶으면 else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if랑 else는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됩니다. 왜냐면은 참일 땐 여기, 그게 거짓이면 여기만 가서 실행이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else if가 있습니다. 참이 있고 거짓이 있는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조건을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쓰는 건데 한번 봐볼게요. 얘는 첫 번째 if문의 조건이 거짓일 때 또 다른 조건을 검사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부 다 어디로 가죠? else로 가겠죠. 근데 그 중에서 거기서 또 조건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건데 이 예시를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요만큼을 복사해서 이거를 붙여넣기 할게요. 지금 여기 봐보면은 점수가 85점인데 90점 이상이면 여기로 가겠죠. 이 if문에 걸렸으니까요. 근데 90점 이상이 아니면, 즉 90점 미만이면은 이제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전부 다 else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건문 하나 더 추가해서 90점 미만인 것 중에서, 여기 첫 번째에 걸리지 않은 것 중에서 8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해서 80점 이상이면 일로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90점 이상인 거는 다 여기 걸릴 텐데 거기에 걸리지 않은 90점 미만이 일로 내려오면서 그 중에서 80점 이상인 것만 이 두 번째 else if문, 아닌 것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요 else if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80점 이상은 이제 여기 걸리겠죠. 90점 미만 80점 이상이면요. 근데 거기에도 걸리지 않은, 즉 80점 미만은 이제 다 else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조건을 여러 개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면 else if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조건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else if 해서 스코어가 70점 이상 해놓고 여기 뭐 프린트 70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75라고 해볼게요. 75면은 이쪽으로 오겠죠. 네,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여러 개 쓰고 싶을 땐 else if를 쓰면 된다. 그리고 이제 확인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아이고, 답이 살짝 보였는데 무시하시고 제가 엔터를 좀 쳐놓을게요. 답이 안 보이게 하고, 네,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취업을 준비하시면은 나중에 코테를 라이브 코테라고 직접 실행하지 않고 설명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에디터나 컴파일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그걸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봐볼게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스코어가 95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쭉 있는데 제가 코드 설명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보시고 지금 어떤 동작이 실행될지 잠깐 생각해보시겠어요? 끊고요. 네, 생각해보셨나요? 지금 이거 보면은 95점이니까 첫 번째 if문에 걸릴까요? 네, 걸리겠죠. 90점 이상이니까. 그래서 1등급입니다 하고 요 금메달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else if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왜냐면은 else if는 이게 아니면 그 중에서란 뜻인 거니까 이게 이미 만족하면 이 밑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else if도 마찬가지고 els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실행되지 않아서 요거 한 줄만 출력이 되는 이런 결과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우고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답도 제가 쭉 내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스코어가 95점 똑같아요. 근데 조금 코드가 달라졌죠. 여기가 if고 지금 여기가 if입니다. 그리고 여기 else고요. 이렇게 하면 출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잠깐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얘는 출력이 몇 줄이 될까요? 얘는 2줄이 됩니다. 한번 같이 봐볼게요. 첫 번째 95점이니까 요 if문을 봐볼게요. 90점 이상이면 요게 실행되겠죠. 근데 90점 이상이 맞으니까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볼게요. 이 밑에는 else if가 아니라 if예요. 그러면은 else if가 아니니까 여기서 또 완전히 새로의 조건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80점 이상이니? 라고 판단해서 80점 이상이잖아요. 95점은. 그래서 2등급입니다. 또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출력되고 요것도 출력된다. 근데 else로 가진 않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걸렸으니까 이게 참이니까 이게 실행이 됐고 이 거짓 쪽은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if문이 별개로 있으면 else if가 아니라 그냥 생 if문이 별개로 있으면 그거는 각각 그때그때 판단이 또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1등급입니다. 2등급입니다. 이 두 개가 별개로 작동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좀 다시 정리해 놓고 네, 그럼 차이점은 else if나 else가 있으면 그거는 원래 있던 if랑 같이 세트로 작용을 해서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그 나중에 있는 else if나 else는 그냥 빠져나와서 조건을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별개의 if문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각각 독립적으로 조건문을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lse랑 else if 작성하는 스타일인데요. 이걸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스위프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if문을 작성합니다. 방금 우리가 계속 썼던 형식이죠. 이걸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하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좀 다르게 하는 게 기본적인 뭐랄까 관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언어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언어는 이 else를 이렇게 엔터 치고 이렇게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스위프트도 실행은 잘 돼요. 아무 이상 없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언어는 이렇게 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억에 C를 배울 때 저는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else를 다음 칸에 띄어서 하는 언어도 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렇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스위프트는 보통 이게 다 되긴 하지만 근데 보통 개발자들이 이렇게 else랑 중괄호를 같은 줄에 닫고 else를 다시 열면서 중괄호도 같이 여는 이런 거를 많이 관습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적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걸 써도 되지만 근데 남들이 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다른 코드를 이해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f문을 작성하는 형식을 숙달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if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